보통 9등급, 10등급은 보증보험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희 회사는 특이하게 9등급이어도 보증보험이 까지 나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영상을 찍는 내용입니다. 다른 회사 관리자분들이 이렇게 막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. 제가 이직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증보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,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거의 한 99% 이상인 것 같아서, 이거를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지, 제가 뭐 보증보험 담당자가 아니고요. 보증보험에 대한 문의는 저 말고 우리 팀장님들이 계신 회사 관리자나 거기 실무진 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저는 저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다만 좀 여러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, 그리고 회사에서 보증보험으로 사실 장난을 치려고 하면 굉장히 장난도 칠 수 있기 때문에, 근데 그거는 자체 규정이 회사마다 다 있거든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릴 내용은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보증보험이라는 거는 왜 가입을 할까요? 보증보험. 자, 보증보험. 이거 글씨를 너무 못 쓰는데 컨셉이 맞을까 싶습니다만, 자, 보증보험.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분 뿐만이 아니고 이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예시가 너무 많아요. 그렇죠?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증보험이라든지, 아니면 뭐 차량 렌트를 할 때도 뭐 보증금 대신에 보증보험 설정을 하잖아요. 근데 우리 설계사분들의 보증보험은 단순히 그 이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. 이 가입하는 이유를 알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. 우리가 보험료를 고객들이 납부를 하잖아요. 신계약을 체결을 하고, 그럼 우리는 보통 수수료를 어떻게 받죠? 선지급이라는 걸 받습니다. 이 선지급을 왜 해주냐? 사실 보험을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만 원짜리 보험료를 한번 가입을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. 10만 원을 가입을 했을 때 설계사한테 그 다음 달 10만 원을 준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계가 유지가 되나요?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가입을 했을 때 뭐 설계사분들한테 뭐 60만 원에서 뭐 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제공을 해주잖아요. 근데 이 수수료라는 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걸 왜 이렇게 해주냐면, 고객이 보험을 잘 유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선지급을 해주는데, 이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,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 보험을 한 2회차에서 한 3회차만 유지를 하다가 해지를 했어요. 그러면 보험회사는 받은 수입보험료보다 여러분들한테 나간 수수료가 훨씬 더 크잖아요.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환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, 자, 여러분 돈을 어떻게 해요? 받으면 쓰시죠. 그 다음 달에 돈이 있나요, 없나요?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요. 그러면 환수가 돼요, 안 돼요? 안 되죠.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달에 500만 원이 생겼어요. 500만 원을 전부 다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나요? 대부분 없을 겁니다. 근데 그 다음 달에 갑자기 마이너스 한 300만 원 입금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금할 게 있나요? 없겠죠. 자, 그래서 보통 보험회사들이 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시킵니다. 그리고 이 보증보험의 한도, 그러니까 한도라는 거는 각자 회사마다 자체 규정이 있어요. 이 한도가 차면 뭐 분급을 하거나 아니면 적립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로, 혹은 보증보험이 불가하면 근저당 설정을 추가로 요구하거나,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. 제가 왜 보증보험에 대해서 예민하면서도 잘 알고 있냐면요, 저도 먹튀를 당해봤기 때문에. 저도 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입장은 사실은 아니고요. 설계사분들이나 우리 팀장님들, 그 다음에 본부 지점 단위의 채권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선지급을 내보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,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잘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유를 먼저 알고 있으면 대화하기가 좀 편해요. 뭐 제가 알려드릴 금액이라든지 뭐 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고, 왜 가입을 하는지 설계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회사에서 가입을 하거나 갱신을 하거나 보증보험에 대해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,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큰 개요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더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. 자, 그럼 두 번째는 뭐냐? 금액입니다. 금액. 자,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보증보험료의 보험료로 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
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보증보험료가 보험료라고 한번 칠게요. 보험료가 싼 곳은 한 1000만 원 기준으로 한 13만 원까지도 저렴한 곳이 있고요. 비싼 곳은 뭐 27만 원, 뭐 30만 원 넘어가는 회사도 제가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러면 왜 회사별로 이렇게 차이가 크냐? 보험료 차이가. 그거는 각 지회나 보험회사마다 손해율에 따른 반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,000명이야. 10,000명인데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실제로 환수를 하는 금액이 뭐 얼마 되지 않아요. 그러면 10,000명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실제로 보증보험에서 손해율이 작다. 그러면 이 보험료를 좀 낮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. 반영을 해드려요, 설계사분들한테. 근데 회사가 막 제적 인원이 1000명밖에 안 돼. 근데 막 100명, 200명이 막 먹튀를 했어. 그 회사는 이제 보증보험료가 올라갈 뿐더러 가입조차 안 해주는 경우도 생깁니다. 너무 손해율이 높아지면. 그래서 각 회사마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이야기예요. 보증보험을 바로 뭐 환수됐다고 청구하거나 내용 증명을 날리거나 하기보다는 안내 문자를 내보냅니다. 무슨 팀장님 금액 뭐 이렇게 환수돼서 마이너스 얼마 떠 있으니까 어디 계좌로 입금하십시오 라고. 근데 그 문자를 무시하는 순간 이제 보증보험 청구가 들어가겠죠. 그래서 입금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들 꼭 제때 잘 입금을 하시는 게 서로 좋습니다. 회사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. 조금 더 실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이걸 뭐 사실은 일반 설계사분들, 관리자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,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채권팀이 있어요. 채권팀에서는 보증보험을 막 청구해가지고 손해율을 높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환수돼야 되는 금액이 한 10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1000만 원을 일시 상환을 못 하더라도 저 그러면 300만 원씩 3개월 동안 내고 마지막 달에 100만 원을 해서 400을 낼게요 라는 분할 상환 계획서 같은 걸 쓰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유하게 봐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약속을 지켜야겠죠. 그러니까 당장 보증보험 청구해서 뭐 날리고 하는 것도 뭐 한두 달, 두세 달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럴 바에는 차라리 회사도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. 여러분들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회사한테 분할 상환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 쉽게 막 보증보험을 막 청구를 하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담당자들도 그거 일이거든요. 뭐 내용 증명 보내야 되고 보증보험에다가 자료 보내줘야 되고.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악용하지는 않되 적어도 잠수 타지는 마라,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무슨 말이냐면 이 10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잘 갚잖아요. 그러면 신용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잖아요. 근데 B라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내려는 그 마음가짐, 그 다음에 의지를 비추어 준다면 A라는 회사는 한 두세 달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정책이 그래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보증보험을 얼마를 가입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건 회사 자체 규정입니다, 여러분. 무슨 말이냐면 손해보험이 뭐 거의 90% 100%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설계사분들이 뭐 월납 100, 200 하면 금방 월급 1000만, 2000만 원 받아가잖아요. 요즘 시상도 높으니까. 근데 중요한 거는 보증보험을 1000만 원, 2000만 원에서 그냥 딱 멈춰주는 회사들도 있고, 뭐 생손보 비율이 좀 섞여 있다.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몇 개월까지는 1:1 비율. 1:1 비율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가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야. 그러면 5천만 원까지 보증보험을 일단 가입을 해야 돼. 그 보통의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정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보증보험이 안 나오면 분급이겠죠. 분급. 혹은 예치 혹은 적립,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위 관리자한테 물어보시고,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의 금액이라든지 뭐 건수라든지 이런 거를 좀 봅니다.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좀 보험 짬밥을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A라는 설계사가 왔어요. A라는 설계사의 그 지난 직전 그 커리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. 이클린 서비스를 조회하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얼마 주기로 이직을 했는지, 그 다음에 계약 리스트를 또 한번 보잖아요. 이 사람은 먹튀나 작성 계약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냥 머릿속에서 약간 공학계산기처럼 그냥 간파가 돼버립니다. 그래서 규정이 있고 AM이 있어요. 근데 그 AM을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, 사실 이거는 면담이라든지 기존에 본인들이 어떤 커리어로 걸어왔는지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실제로 한 매트라이프에서 한 5년 근무했고, 그 다음에 키움에셋에서 한 5년을 근무를 했고,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의 커리어를
갖고 있는데 이제 저희 쪽으로 이직을 했어요. 이런 분들은 제가 조금 유하게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. 물론 가입을 해야겠죠. 근데 조금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선지급을 좀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근데 경력이 이제 2년밖에 안 되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신용 한도가 안 나와. 근데 이직의 횟수가 2년 동안 한 6번 정도 돼요.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저희가 믿고 선지급을 해줄 수 있을까요? 쉽지 않아요. 첫 번째는 일단 보증보험 한도가 안 나오고,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떠돌이 설계사라고 하죠. 그런 경우에 이렇게 선지급을 해주기 어렵다라는 게 현실적인 이 답이 나와요.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셔도 공감이 되잖아요. 그렇죠? 제가 무리한 뭔가를 요구하거나 터무니없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저는 그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. 아마 지금 듣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, 이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회사는 제가 뭐 총괄을 하고 저희 조직은 하겠지만 여러분들 회사를 저한테 물어보진 마세요. 저는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보증보험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함이지,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보증보험을 상담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.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한 세 번째, 보증보험 한도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. 한도. 자, 보증보험 한도는요,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. 대신에 연동되는 게 있어요. 뭐냐? 신용 등급이에요. 신용 등급. 요즘은 그 점수제로 운영을 하잖아요. 999점이 만점인지 1000점이 만점인지 되잖아요. 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하면 뭐 1등급부터 뭐 9등급까지 있는데, 보통 9등급, 10등급은 보증보험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냐면 신용불량자나 회생자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,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 일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,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막 금액이 크게 막 계약을 하는 것조차도 리스크해요. 근데 각 GA 대리점마다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. 저희 회사는 특이하게 9등급이어도 보증보험이 4천만 원까지 나옵니다.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. 7등급, 6등급을 된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이 1억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다른 회사는 신용등급이 1등급이어도 1억 5천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, 신용등급이 1등급이어도 8천만 원, 9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게 이제 GA 보험 대리점의 신용도라든지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제 그 회사에다가 한도 부여를 해줍니다. 신용 등급에 따라서. 저희 회사는 이제 손해율도 좋고 재적 인원도 많고 좀 전반적으로 이 업계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한 편이다.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신용 그 등급이 안 좋은데 그것까지는 오케이 되지만 보증보험이 안 나온다. 채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. 그 정도로 보증보험은 조금 회사마다 좀 다르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, 보증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뭐 실무적인 거 더 풀어서 뭐 몇 월 며칠 날 가입했고 몇 월에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고 몇 월 며칠까지 신계약은 그 언제까지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고,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,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. 사실은.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보증보험을 왜 가입을 하는지, 그 초반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보험회사에서 야 보증보험 가입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약간 왜 해야 돼요? 이거 뭔데요? 막 이런 답변을 하지는 않을 거다.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구독자 중에 저희 회사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가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니까 이 영상으로라도 대체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 아시겠죠? 신용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선지급 받는데 문제 없도록 좀 그렇게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씩 확인하고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